자, 생활 속 법률 지식,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법들 쉽게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법학 지식, 알쓸신법 법률사무소 제2 박주희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심리 지배에 의해서 살인죄가 인정이 될까? 요거 참 관심사인데 만약에 인정되면은 국내 재판에서는 첫 번째 판례가 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파장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혜 그리고 조현수 1심 선고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하나씩 네. 판결을 하고 있는데 형량까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형량 나오진 형량은 안 않았고요. 나왔고. 지금 선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 그래서 중, 지금 그 재판부가 지금 판결문을 읽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네네. 최종 형까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만 가지고 먼저 얘기 나눠보면 우선은 가장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심 가는 거.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요거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인데 재판부도 요거는 인정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네네. 게 이제 살인죄 자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게 아니라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이 이은혜와 조현수가 그 피해자를 직접 밀거나 떠밀거나 칼로 찔러서 살인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다만 계속 심리적인 지배를 해서 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계곡 위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이빙을 하게 만든 거 이거 네.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뭔가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자기에 의한 살인죄 그러니까 직접 무언가를 해서 살인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직접 살인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은혜는 다이빙한 남편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간접살인이지 직접 살인이 안 된다라고 조금 전에 법원이 판단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살인 미수는 모두 유죄가 일단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험금 8억을 수령하려고 남편을 간접 살해했다라고 법원에서 좀 전에 인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역시 형법상 해석에만 재판부가 좀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구조하지 않아서 숨지게 한 거지 이거를 직접 살인했다라고 읽기에는 무리가 크다라고 본 거네요, 여전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법에서 이런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과관계예요. 네네. 그러니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되게 명백하게 이제 입증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심리 지배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추정이 될 뿐인데 그런 추정만으로 유죄를 뭔가 섣불리 인정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네네. 다만 이렇게 심리 지배를 통해서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계곡에 데려가서 다이빙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런 심리 지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인과관계가 섣불리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은혜와 조현수는 특히 이은혜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잖아요. 네네. 그럼 부부라면 나의 남편이 물에 빠졌으면은 아내로서는 그걸 구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작위,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살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완전 이럴 것 같기도 했던 게 느낌이 재판부에서 그 심리 과정에서 검찰 측에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공소장 변경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마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그 기소한 대로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 의한 살인죄만 주장을 했으면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무죄를 선고해야 될 그러니까요. 가능성도 네.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다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형량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검찰은 이은혜, 조현수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혹시
이런 정도로 직접 살인이 아니다라고 나왔다면 무기징역 정도까지 갈 거라고 해서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으세요? 무기징역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게 예. 그 직접 무언가를 해서 살인을 한 것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서 살인을 한 거는 사실 불법성이 있어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긴 했지만 실제 무기징역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은혜 조연수 사건이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공판을 16번 했는데 혐의를 뭐 지속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특히나 애초부터 이거는 뭐 정황만으로 기소된 잘못된 재판이다, 여론 재판이다 하면서 이은혜 조연수 측의 변호인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지난 결심 공판 때는 막 울기도 했잖아요. 이은혜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다들 뭐 악어의 눈물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집중되는 사건이고 이렇게 공판이 길어지고 하면 네. 웬만한 이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서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도 네. 나중에 돼서는 이제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조연수와 이은혜는 보통의 범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이제 부인을 했고 심지어 뭐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예. 그 검찰을 찐따라고 이 뭐 조롱하는 메모장이 발견이 되어서 오히려 그 검찰이 정말 이 강압 수사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검찰을 조롱하는 이 메모를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좀 남들과는 좀 다른 이례적인 범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떤 형량까지 나오면 저희가 그 내용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한 가지 주제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재판 하나 더 있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 촌수가 한 6, 7촌쯤 되면은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사이 생각하세요? 뭐 사실 알고 나서 보면은 네. 남보다는 뭔가 친밀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누군가에게 막 6촌, 7촌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사실 섣불리 대답을 저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조금 전에 그 형량이 나왔네요. 예상과 좀 다르네요. 이은혜에게는 무기징역이고요. 무기징역이죠. 조현수는 30년, 징역 30년이 1심에서 선고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검찰이 이제 이은혜, 조현수 둘에게 결심 공판 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지금 직접 살인이 아니라 간접 살인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그거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은혜는 그대로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으로 1심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좀 의외네요. 그런데 이제 예. 조현수와 이은혜는 예. 이번에 가평 계곡 사건으로 이 피해자를 사망한 한 거 말고도 네. 그 전 범죄도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세 차례 시도 끝에 살해를 한 거거든요. 네. 보고 독을 먹여서 이제 살해를 하려고 했다가 네네. 치사량이 부족해서 시장에서 살인 미수죄가 그것도 인정이 됐고요. 네. 또 이전에도 또 계곡에서 뭔가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사망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발각이 되어서 살인 미수에 그쳤는데 네. 죄가 지금 살인 미수죄 2개와 그리고 보험 사기를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살인죄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예, 예. 그 중에서 가장 중한 죄가인 무기징역이 아마 선고가 된 것 같습니다. 판사도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들이 뭐 재판을 하면서 보여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 직접 살인이라고 뭐 판단을 했다면 이은혜는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이런 수차례 전 남편에 대한 어떤 시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건 중하다. 아무리 간접 살인이지만 해서 무기징역. 이것도 역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 형량 그대로 이은혜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 나왔고요. 뭐 그동안의 이런 태도들을 보면은 100% 항소하겠죠? 네, 뭐 검찰에서도 아마 예. 항소를 할 수도 있을 검찰에서도요. 것 같고요.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이 피고인 측에서도 계속 지금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면서 또 항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이어가는 중요한 그 소식 또 하나는 재판 결과를 그럼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조금 전에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은 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하는 거, 결혼하는 거는 민법으로 금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위헌 아니냐. 아니, 앞서 말씀 나눴지만 7촌, 6촌, 뭐 4촌만 넘어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 8촌 이내의 혈족을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위원회에다 해달라라고 올렸는데 결과가 나왔죠. 일단 조금 애매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래 현행법대로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해야 돼. 합헌. 다만 그렇다고 혼인을 무효하지는 마. 이거는 헌법 불합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단 뭐 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쟁점이 나뉩니다. 일단 이렇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조항 자체가 네. 혼인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다, 네. 정당하다 네. 했는데 다만 이렇게 혼인한 사람들, 8초 이내 혈족으로 혼인한 사람들에 대한 그 혼인의 효력을 예. 일률적으로 무조건 무효로 하는 거는 이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요?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8촌 이내 혈족으로 결혼을 했어도 예. 각각의 사유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무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미 혼인을 다 해서 자녀가 이미 출생이 된 뭐 애가 상황이라서 뭐 대학생이고 군대 가는데 네, 어떡하라는 기존에 거예요? 네. 있는 기존에 이제 이들이 형성된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법률 관계를 유지시켜야 될 필요성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효가 되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가 되지가 않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녀의 뭐 복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무효 사유를 할지 취소 사유를 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고려가 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건 이 부분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합헌 결정 나온 것도 그대로 이제 8촌 이내 혼인 금지를 유지하라 하는 것도 그 합헌이다가 5, 위헌이다가 4, 5대 4면은 거의 뭐 위헌이 될 뻔한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한 번 더 올리고 한다면 바뀔 소지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뭐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나 네. 아니면 뭐 간통죄나 호주제 폐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바로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게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가면서 이제 재판부의 의견이 바뀌면서 이게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5대 4라고 하는 거는 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시간을 좀 두고 나중에 이제 조금 시일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입법부에서 이제 법 개정을 좀 하면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5대 4로 특히나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합헌이지만 기존의 결혼들을 다 무효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애매한 판단이 일단 나왔습니다. 아니 아까 동성동본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한번 틀어주시죠.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동동동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머피의 법칙 DJ DOC의 노래인데 저는 여름에 항상 어릴 적에 이거 많이 듣곤 했었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선동본. 이게 노래가 95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동선동본이 이제 그 폐지가 된 것도 어떤 한 번에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조금씩 시대가 네. 바뀌면서 받아들여진 것 같고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김 씨시거든요. 두 분 다. 이건 어떤 과정으로 폐지가 됐죠? 근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동성동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네. 뭐 중간에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 97년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 결정이 있기 전에도 동성동본을 때문에 뭐 결혼을 뭐 실패하거나 집안의 반대로 뭐 포기를 하거나 네. 또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사실혼 상태로 유지하는 동성동본 커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중간 법이 바뀌기 전에도 뭔가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기간도 있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7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고 2005년에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성동본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동본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들어왔던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8촌 이내 혈족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동본을 대체를 하면서 다만 이런 근친혼을 무한정으로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를 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규정한 게 이제 8촌이라는 이 범위를 정했던 겁니다. 동성동본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이 8촌 이내 혼인
혼인 금지라는 게 자연스럽게 규정이 된 거군요. 땡두님 동성도 파가 다르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저 해외 사례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 해외도 뭐 우리처럼 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네, 그 우리 이번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분 같은 경우는 네. 이 사실관계를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네. 한 분 같은 경우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요? 네,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친혼을 금지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촌 이상이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은 다 사촌 이상이면 결혼을 할 수가 있고. 5촌부터 가능한 거예요? 네. 아니요, 사촌부터. 사촌 이상부터. 예. 사촌부터 네, 돼요? 네, 사촌부터 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뭐 독일이나 오, 예.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3촌부터 가능합니다. 3촌부터요? 굉장히 이제 오. 범위가 좁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근친혼 그 금지 범위가 넓은 거 아니냐.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가족주의가 굉장히 해체가 많이 되어서 핵가족화가 되어 있어서 8촌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예, 그런 경우까지도 이제 막는 거는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청구를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일단 합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저 범죄의 전쟁에도 나오잖아요. 그 하정우 씨랑 최민식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네 할배 아빠의 동생의 친구의 뭐의 뭐 그러니까 우리는 11촌이지 하잖아요. 남 아닌가. 하여튼 오늘 중요한 두 가지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앞선 소식 계곡살인 사건 관련해서는 이은혜 그리고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고 1심이지만 그리고 이제 직접 살인까지는 가지 않고 간접 살인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했던 이은혜 구형했던 그대로 무기징역이 1심에 선고됐고 조현수는 무기징역에서 조금 낮아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요. 역시나 이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직접 살인이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징역은 좀 무겁게 나온 상황이고 뭐 아마 항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좀 전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판단. 그러니까 8촌 이내의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결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혼인까지는 무효할 필요는 없다. 해서 앞으로 여지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5대 4 정도니까 뭐 추후에 또 이런 위헌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 개정이 좀 있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찬이님 아까 외국 사례 보고 좀 놀라신 놀라시네. 것 같죠? 예. 뭐야 그러면 이모도 된다는 거야? 근데 삼촌까지 되는 부분도 있죠. 엔젤님은 오히려 영미법이 역시 합법적이다 하시고요. 찬이님. 이모뻘과 고모뻘이랑 결혼하냐 하시고 노스텔자님 근친혼은 위험하지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알쓸신법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용감한 라이브 내일 오후 3시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